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여수연 기자가 이화영 보도.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 재판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부원장님께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늘 좀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좀 무죄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근데 모든 이제, 혐의에 대한 네, 무죄. 무죄 기대하고 있고 저희 쟁점 중에 이제 공소권 남용 부분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악의적으로 기소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는, 먼저 판단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소 기각 판결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 그래요? 주관적으로 공소 기각이냐 아니면 무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공소기각으로 판단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지 한 6개월 만에 네. 몇 건이었나요? 6건이었나요? 7건이었나요? 그걸 갑자기 한꺼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기소를 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무리함이 있었다. 무리한 기소라는 네네. 게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국조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공소 기각 요것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심원이 7명이죠. 12명이고요. 총 12명 중에 예, 5명이 예비 배심원. 예비 배심원. 네, 근데 예비 배심원 분들은 본인이 예비인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전부 다 재판에 본인이 참여를 했군요. 네, 예, 본인이 본 배심원이라고는 판단하에 진행이 되고요. 물론 이게 당신들은 예비야라고 미리 가르쳐주면 판단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단계에서 5명을 배제한 7명의 의견을 갖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배심원의 성향에 따라서 이 판단이 갈릴 수도 있어서 이 배심원을 지금 누구는 예비로 하고 누구는 이제 본 배심원으로 할지 내지는 그 12명을 배심원을 결정하는 그 자체도 정치적 성향이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신장이 되고 배심원 선정 때 검찰 측과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이 모두 다 공평하게 배심원들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배척을 했죠. 유튜브를 어떤 거 뭐 즐겨보시냐 이것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뭐 해당 유튜브의 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뭐 보수 쪽 유튜버 물어보고 배척이 됐나요? 그 저희 쪽은 뭐 당연히 예. 그쪽이고 검찰 예. 쪽은 당연히 또 반대쪽 유튜버들을 물어보고 그런 그런 과정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할 수 네. 있군요. 그러면은 부원장님께서는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에는 배심원단의 구성에는 구성 예.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성은 매우 객관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판사에게는 사실상 심리적 강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배심의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배심원으로 보고 관찰하고 논의하고 수기해서 편결을 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내가 왜 배심원과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배심원의 편결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되긴 하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또 그러한데 이번 재판은 사실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보고 있는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배심원의 판단이 다른 국민참여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상당히 부담을 좀 갖지 무겁게 않을까. 다가오겠죠. 그렇겠죠. 예. 오늘 오후 6시쯤 배심원이 평의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언제쯤 그러면 뭐 배심원 판결이 나오고 재판장이 선고를 내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사건 자체가 열흘 동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씩이니까 2주를 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최장 기간이 5일, 6일 이렇게밖에 네, 안 돼요. 예. 그 기존에 했던 5일, 6일 최장 기간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많으면 이틀, 3일을 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근데 이건 열흘을 한 사건이고 열흘도 그냥 열흘 한 게 아니라 아침 뭐 9시 반,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 11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내용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평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의 시간도 꽤 길 오래 것이다.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예. 오늘 저녁 늦게야 평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평의 결과는 먼저 발표가 되나요?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고 이거를 참고해서 기반해서 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내일 새벽도 거의 해뜰 때쯤 동틀 때쯤? 예, 그때쯤 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찍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 배심원 평의 결과가 네. 먼저 공개가 되면 네네. 판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게 듣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배심원단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공소권 남용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공소 기각이 되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조차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니다,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핵심 혐의를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뇌물 받은 혐의, 그렇죠? 요거 있고 대북 지원 사업함에 있어서 이걸 뭐 강제성이 있느냐 뭐 이것도 볼 것 같고 연어술 파티 요게 이제 또 제일 관심사인데 요런 것들 이제 판결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우선 김성태 회장은 뇌물 받은 사안은 아니고요. 예.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을 이화영이 사주했다. 뭐 이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인데요. 불법 정치자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 당시 이재명 캠프의 후원 기조는 고액 후원은 안 받고 모두 다 일반 국민들의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 원, 10만 원 미만 소액 후원을 다 모은다라는 게 기조였고 예. 그렇게 모아서도 하루 이틀 만에 다 찼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예. 예, 그런 과정에서 후보의 기조에 반하는 그러니까 나는 소액 후원을 다 할 거야 이랬는데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정치적 지인이 그 기조에 반하는 고액 후원을 몰고 왔다. 이거는 사실은 후보에게 혼날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것 역시 김성태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여론은 위증죄 사건에 좀 집중돼 있긴 하지만 그게 네. 위증죄 사건이 이제 이슈화 됐기 때문에 증감법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 사실은 대북 후원, 대북 지원 지원 사업. 사업. 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들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한국의 대북 지원 사업가들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대북 지원 하시는 분들, 북한 사업 하시는 분들, 북한 활동하시는 분들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고, 저는 이 부분이 회복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기도가 민관과 함께 북한에 지원한 사업을 버블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겠다고 칼을 들이댄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엄중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증 사건. 예. 위증 사건은 지금 정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일날 아침에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한테 술을 가지고 와라. 특히 생수병에 담아와라 하는 내용도 있고 술을 산 영수증도 있고 정황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물이 담긴 페트병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교도관의 증언도 있습니다. 단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박상용 등 검찰 관계자들만 음식을 먹은 건 인정하지만 술을 안 먹었다라고 주장할 뿐이고요. 더욱이 그 이화영 부지사의 옆방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는 독방이었으니까요. 옆방에 홍거실이었는데 옆방에 있었던 재소자가 그렇죠. 증언이 있더라고요, 또. 네네 그날 이화영 부지사가 늦게
복귀를 하면서 본인과 눈이 마주쳤고 본인한테 내가 검찰에 술 마시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 밤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만 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온수 샤워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일반인 접견 면회를 할 때, 면회 대기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마치 이제, 고속버스 대합실처럼 좀 혼란스럽대요. 그럴 때마다, 재소자 간에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검찰에서 술 먹고 왔다라는 것이 교도소 내에서 되게 회자가 돼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본인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테이블과 테이블에 누가 어디 앉았는지 좌석 배치까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페트병에 술을 담아 와서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설명까지, 구체적이네요. 네. 설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는데 재소자가 나와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향후 한 1년쯤 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허위로 사건을 터뜨리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1년 전에 재소자들한테 이런 허위 정보를 이야기했다라는 가설이 안 된다면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시에 미래를 예상을 하고 네네. 미리 그런 허위 정보들을 재소자들한테 얘기해서 회자가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예. 설주한 당시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 당일에 저희 방문을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주한 변호사의 그러한 발언이 거짓인 건 명확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출정 일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관리한 기록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날 저녁에 오전에는 뭐 15층에 있었지만 저녁에는 13층에만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설주한 변호사는 그날 저녁에 15층과 13층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설주한 변호사가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는 그날 저녁에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에서 떨어진 시각은 6시 10분에서 7시까지 50분밖에 없다. 예. 이 50분 외에는 항상 내가 이화영 곁에 있었고, 근데 내가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해당 술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냐면, 6시 10분부터 7시 외에도 13층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시간이 수차례 있었고,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영상 녹화실 안에 안 들어갔다. 1300, 들어가지 않았어요? 1313호실은 갔지만 영상 녹화실 안에는 안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설주한 변호사 이야기했었던 것,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6시 10분부터 7시까지 50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이화영 부지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봤으면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신뢰할 없네요. 수 없죠. 예. 또 하나는 1313호실 갔을 때 술 냄새도 안 났고 음식물 얘기했죠. 냄새도 안 났다. 만약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내가 냄새를 맡았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음식물이 반입돼서 음식물을 먹었다라는 거는 교도관이나 쌍방울 관계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설주한 변호사는 음식물 냄새도 못 맡았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설주한 변호사의 주장의 신뢰성은 이미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어디에 진술을 진실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고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총 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 그리고 해당 술을 반입한 걸로 의심되는 박상우이라는 쌍방울 계열사의 이사. 이게 3명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고 네. 나머지 2명은 최초에는 응하겠다라고 했다가 탐지기 조사 통보가 가니 마음을 바꿔서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은 거는 이화영밖에 없고 이화영 부지사는 진실 반응.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는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청에 가서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조사는 대검에서 장비를 들고 수원지검으로 와서 직접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 생리 검사라고 하는데 그냥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엘리트들이 수원지검에 직접 와서 본인들 장비를 들고 직접 와서 조사를 했고 보통 이런 조사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와서 하루 종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5월 17일 저녁에 연어술 파티가 있었냐라는 이 팩트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초지일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김성태와 박상웅 등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거 증거물로 채택을 했나요, 이거를? 증거물로 채택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형사법 체계 하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핵심적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에 대한 배심원들에게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팩트다라는 심증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판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이것과 반대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준 것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예. 이 역시도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하면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겠죠. 예. 네,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한 핵심적인 3가지 혐의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구형이, 선고가, 징역형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혐의인가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구형을 다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니까 명확하게 2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예,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징역 2년 구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데 결과는 이제 무죄로 예상을 하신다. 공소 기각 내지는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여러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도대체 왜 이런 무의미한 기소를 해서 예. 사법 자원을 낭비하냐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고 하면 유죄 선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 12명이 현재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음 파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지금 이 시각에도 배심원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 혹은 내일 새벽 1-2시쯤에 바로 선고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대다수 언론이 다루질 않고 있어서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명태균 씨 얘기했잖아요. 통화를 하셨어요? 아니요. 카톡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방금 대기실에서 진행되는 거 보다가요. 뭐 가장 잘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카톡 보내가지고 오세훈 가나요? 그랬더니 딱 2글자 유죄 이렇게. 오세훈 그렇게 좀 확신하는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 명태균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무죄라고 했는데 본인 무죄 나왔고 1심은. 그리고 범상치 않으신 사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이가 없다. 이번에만 틀리면 안 되고 그게 참 이번에 어떻게 뭐 맞을까요? 아니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좀 명태균 씨를 좀 저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김강민 변호사님. 갑자기 요즘 최근에 오세훈 시장 재판 때문에 명태균 씨가 약간 의인으로 예언자로 막 등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 결과는 모릅니다. 변호사분들 아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되게 호의적으로 잘해줬는데 막상 선고 나올 때는 막 가혹하게 나오거나.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되게 판사가 되게 틱틱거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대요.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저더러도 변호인이 절대 그거 믿지 말라고 이 법정의 분위기를 보고 선고 결과를 예측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은 다 틀립니다. 예. 우리 지금 메이저 대다수 언론들이 다루질 않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10번 10일 동안 하는 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솔직히 보도가 거의 안 됐잖아요.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선관위 이슈에 좀 많이 묻힌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전통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예. 채널인 이제 오마이뉴스 네. 정도인데 이분들은 보도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전체 재판 중에 예.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큰 수확이다. 예.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보도의 꺼리게 소위 말하는 꺼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30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검찰 사건 번호, 예.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예. 그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예. 이게 한 30개 됩니다. 30개 혐의로 받고 그렇다면 기소가 된 건 몇 번입니까? 기소를 8개 혐의해서 예. 재판은 4개 됐죠. 여러 개가 뭉쳐서 들어가니까. 8개 혐의를 4번에 기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예. 확정이 된 거고 예. 나머지 재판이 3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까지 포함입니까? 지금 하고 예,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자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근데 지금 재판은 저는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화영 부지사가 2024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연허의 술파티가 있었다고 폭로한 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위증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네. 그 재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재판 오늘 하고 현재 있는 거. 재판에서 예. 3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묘목이나 밀가루 네. 이게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위증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쌍방울 측에서 뭐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그게 이화영이 사주했다. 예. 이렇게 3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이 4개의 혐의인가 4-5개의 혐의가 서로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또 묶어가지고 전에는 다 쪼개가지고 기소를 하더니 막판에는 지금 한 4-5개 혐의를 묶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리고 2021년 대선 때 쌍방울에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이화영이 그거 지시한 거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정에서 뭐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쪼개기 하라고 이화영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증언이 나왔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이유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거냐면 대선 후보들은 특히나 이재명 뭐 상대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강성 지지층 다수의 강성 지지층이 확보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집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그냥 내가 이게 채우잖아요. 안 될까 이 걱정 전혀 없어요. 예. 이들이 하는 걱정은 내 후원금은 100% 소액 후원금을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넣지 말고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정말 10만 원, 5만 원, 만 원 이런 잔잔한 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줬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대선 선거 운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성태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빨리 이 모집을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니네가 좀 막 1억 2억 좀 1,000만원씩 쪼개가지고 좀 넣어줘 이랬다는 건데 그럼 사실은 이 얘기가 선거판 특히 대선 선거판을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을 해버리고 예.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 뭐 김성태 회장 등이 나와서 증언을 해버리면 예.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쪽은 계좌 내역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이화영 시켰다는 증언 이걸 갖고 다 들어오는데 예. 우리 쪽은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을 갖고 얘기했을 때 법정에서는 진술을 더 중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판사 같은 경우는 김성태의 진술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의 상식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국민참여재판 한 부분도 있죠. 아니, 그 소외권이 의미가 있는 거는 네. 그 결국은 사람 숫자가 표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나를 지지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예. 걸 의미하니까 소외권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선 지금 한두 명이 고액 구원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액 구원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맞는데 여기서 증인이 김성태, 방용천 그리고 이강일 의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 유의미한 진술을 해준 거는 방용철밖에 없고 김성태 스스로도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아예 그때 여기서는 그렇게 답이 얘기한 것 달라졌어요. 같은데요? 조사 빨리 끝내려고 그냥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고 이번에 그 답변하고 법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는 검찰이 원하는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강일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이거 안 맞는다란 말을 했고 이화영 피고인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방용철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화영이 시켰냐 안 시켰냐. 근데 이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전체적으로 배심원이 보기엔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번에 진술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네, 지금 저도 변호인 변호인입니다. 이화영 네, 측 네. 변호인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에 뭐 산림 복구 이런 지원들을 했잖아요. 2018년 19년에 했는데 그 묘목 보낸 걸 가지고 뇌물로 네, 봤죠. 뇌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묘목 그러니까 묘목인데요. 이제 그 왜 정원용 금송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이나 이렇게 정원에 있는 관상용을 보냈냐, 그 산에 심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번 재판에 뭐 산림청이나 국토부 과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나와가지고. 예, 네. 산림청하고 어디죠? 저기 통일부. 예. 통일부 과장. 그러니까 그 묘목을 경기도 마음대로 못 보내잖아요. 네.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검찰은 그게 북한에 뇌물을 줬다. 근데 그 묘목이 뇌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원래 하나에 한 그루에 아마 2,000원짜리 또 내지는 뭐 예. 많으면 8,000원, 비싸면 8,000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왜 어떻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예. 했는데 예. 검찰 주장은 지금은 2,000원짜리 8,000원짜리지만 예. 한 10년 20년 지나봐라 이게 엄청 비싸진다. 네. 결국 이게 전부 다 북한을 위한 뇌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준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그 10cm짜리 8,000원짜리 금송 묘목이 5년이 지나서 길이가 5m로 자라면 1,000만 원이다. 5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뇌물의 싹을 줬다 뭐 이거네요. 씨앗을 줬다. 뇌물의 씨앗.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네. 궁색해지니까 말이 바뀐 거고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북한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안 들어갔다라고 아예 안 묘목 들어갔다. 자체가 예, 돈이 네. 날라갔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예. 금송이란 금송하고 주목이라는 예. 나무 수종이었는데 이 수종이 아예 북한에 못 산다. 얘들은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 못 산다. 예, 그러니까 예.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이게 북한에 돈 주려고 이걸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예.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 그거는 윤석열 정권 때 재판이 예.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시대가 너무 엄혹하다 보니 예. 산림청 관계자들 뭐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 주목도 북한에서 삽니다. 예, 생육이 가능해요. 생육이 가능한데 냉해에 약하다 보니 남한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 정도인데 예. 이거를 검찰은 북한에 살 수도 없는 나무를 어떻게 북한에 주냐 이걸로 갖고 증인들로 나와서 되게 소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근데 그때는. 지금은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제 좀 자신 있게 진술한 거죠. 예. 자신 있게 진술했고 이번에 사실 이제 통일부 그 담당 과장도 나와서 검찰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질문하고 수사를 했는데 아니 이미 국정원이랑 다 협의돼 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내려온 공문을 내가 네이버 한번 찾아보고 컷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당당하게 그 얘기는 진술했죠. 검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네이버도 안 찾아보셨어요? 뭐 하면서 통일부 과장한테 네이버를 찾아봤어야죠. 뭐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
통일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반출해라라고 내려왔는데 그 과장 아마 중앙부처 과장이니까 아마 상급 정도 되시겠죠. 예, 그분한테 이 정도 고위 공무원이 네이버만 찾아봐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국정원까지 동원돼서 다 협의가 돼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거를 내가 그 산림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내가 네이버 찾아봐서 이 나무는 아니네? 그럼 컷.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묘목도 수차례 많이 보냈는데 처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검사 수사 받으면서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자괴감이 든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의 술파티 요것도 이제 문제인데 지금 검찰은 재판에서 그 자료 6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거는 제가 전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원지검 앞에 편의점에서 2023년 5월 17일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와 생수를 사서 그 생수를 버리고 거기에 소주를 타서 갖고 들어갔다. 요거는 뭐 현장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최종적으로는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생수 3병을 500ml짜리 3개 700원씩 3병인 줄 알았거든요. 요건 바뀌었어요. 그죠? 요거는 지금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2+1일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합니까 이게 2+1 아이시스 생수 2+1 2,200원 그러니까 1,100원짜리 2개 사면 한 병 더 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산 것인데 박상용 검사는 술이 들어온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장에 두 분 계셨으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걸 설명할 때. 사실은 이 정황을 놓고 보면 술을 샀고 술이 반입된 건 명확하죠. 명확한데 모두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제외한 모두가 부인을 하고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뭐 생수 이 정도는 목격을 했지 뭐 술인지 모른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은 이 정황을 가지고 더 이상 캐물을 건 없습니다. 캐물 건 없는데 사실 저는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술을 사라고 지시를 하고 술을 이제 본인이 다 마셨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소위 쌍방울의 2인자로 알려진 박상웅이라는 분인데 이사죠. 박상웅이라는 분이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1313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수없이 반입했다. 먹을 거를 음식물을 처음 나온 얘기네요. 수없이 반입을 했고 반입을 할 때마다 검사와 교도관의 허락까지 받았다. 그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과한 적도 있지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그 출입구에서 좀 이렇게 실갱이가 많아서 나중에는 검찰청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가라. 외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검찰청 내부 음식을 사가지고 1313호에 수차례 넣었다. 이런 증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박상용 검사는 기존에도 그랬고 이번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음식물 반입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와버린 거죠. 이번에 현장 검증 때 그 부분을 우리들이 배심원에게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고 하는 곳이 바로 영상 녹화실이거든요. 1313 옆에 있는 그게 박상영 검사 이제 방이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구조로 여기서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시연을 다 했고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시연을 하셨어요? 네, 시연을 했죠. 왜냐하면은 실제 그러니까 그 누구지?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먹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교도관은 바깥에 앉아 있었었고 그 유리창 같이 생긴 걸 넘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술을 실제 뭐 소주 병을 들고 가거나 맥주 병을 들고 가면 모르겠지만 음식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생수병에다 넣었다는. 넣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맞는다는 거. 우리들의 주장이 맞고 박상영 검사 말이 안 맞는다는 게 나왔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모르는 채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음식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개폐기 있잖아요. 출입 카드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 지나갈 수 있는 2층에 이제 딱 들어가면 그 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여요. 그 편의점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태그를 안 찍어도 사실은 이제 개폐기가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보여줬어요. 네, 지금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
벌금형을 구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화영 본인의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연어회 술파티 논란이나 박상현 검사의 이제 부적절한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라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보니까 내가 그때 술을 먹고 혼자만 알았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날 밤 구치소에 돌아가가지고 동료 재소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재소자가 이번 법정에 나왔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못되고 그냥 예. 그날 늦게 가서 9시 넘어 들어갈 때 옆방에 눈이 맞춰가지고 예. 나 검찰청에 한잔했다 이러고만 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가 회자가 돼서 구치소 내에서 회자가 돼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운동 시간 예. 그리고 일반인 면회 갔을 때 대기실 예. 이런 곳에서는 수용자들끼리 좀 대화가 가능하대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한 번 있는 온수 샤워 시간. 이때 다시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서 그날 술 어디서 마셨어요? 어떻게 마셨어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 수용자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수용자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화영이 한 사람 자체가 구치소 내에서 유명인이었고 그랬죠. 예. 검찰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까지 마셨다라는 게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다들 궁금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화영 부지사는 좀 친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친분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예. 친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야 그거 좀 알아봐 물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술 중에 검찰이 계속 이분을 공격하니까 예. 이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른 건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이건 확실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증인석 앞에 생수병이 있었어요. 예. 그 생수병을 들면서 예. 이러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서 검사가 종이컵에 따라줬다라고 얘기한 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검사가 따라줬다는 예. 겁니까? 검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병에 소주가 담겼고 그걸 종이컵에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하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증거 효력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원래 사실은 이제 제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심리학과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몇십 년 전부터 예. 그게 되게 정확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1%라도 사람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안 정확한 게 나올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걸 가지고 100%가 아닌데 이거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를 채택은 못 해요.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 나온 거를 아주 믿어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거를 통과를 했다는 거죠. 즉 거짓말을 안 하고 이게 실제 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보면 될 거 아닌가요? 그래. 이화영 부지사도 하고 박상현 검사도 하고 김성태 회장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못하겠다라고 번복했어요. 그 박상현 검사는 자기가 검사인데 내가 이걸 왜 했는데 이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어젠가요? 법정에 난데없이 박상현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뭐 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갑자기 이제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박상용 거짓말 탐지 대상은 아니었고요. 이화영, 김성태 아까 얘기한 박상웅 셋이 대상이었고 셋이 대상이었는데 셋 다 처음에는 동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이화영만 했고 나머지 둘은 막판에 가서 이제 철회를 했고. 근데 어제 갑자기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법정에 난입을 했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에 난입을 그분이 했는데 아마 직무정지돼 있나 그렇죠. 난입을 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박상용 검사가 그 전날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거의 사실상 깽판치다시피 본인의 동무대로 그냥 막 그 할 말 다 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상웅 증인신문하고 아까 수용자 증인신문 한 겁니다. 근데 박상웅과 수용자 증인신문에서 박상용 검사가 위증을 했다라는 정황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박상웅은 음식물이 수차례 반입됐다. 반입할 때 검사 허락도 받았다. 이 부분이 나왔고 수용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했는데 검사가 따라줬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 나와버리니까 같았으면 수시로 만나서 말을 맞추는데 이번에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춘 거죠. 최근에 못 맞추니까 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증언이 나와버리니까 박상용이 아마 애가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러한 증언이 나왔다는 얘기 듣자마자 수원지법에 찾아와서 나 거짓말 탐지기 하게 해주세요. 나 추가 증인신문
받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본인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어떤 분이 법정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이 박상현 검사는 그 여러 곳에 근데 우리 언론은 문제 아닌가요? 그거를 막 신문에 한 면 두 면을 실어주고 유튜브에 막 1시간 2시간씩 발언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수사받는데 조사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네.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맨날 네. SNS만 하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예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바꿔주는 정도가 됐느냐.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은 SNS 활동밖에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무정지 되니까 그때부터는 SNS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걸 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정말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참 검사들이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한 사람당 건수가 500건이 넘어가지고 우리 너무 바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때였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자기 변명만 하고 돌아다녔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왜 박성현 검사를 직무정지를 시켜놔가지고 예. 차라리 일을 시켰으면 그거 못 갔을 텐데. 대기 발령을 하면 특정 장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직무정지라 무슨 자유시간을 줬어요. 이런 것도 참 미스터리한데 이거는 정말 검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법정에 난입해서 공판검사석에 아예 들어가서 공판검사랑 대화하고 작전 짜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 저는 네. 근데 초반에 그 재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거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 네. 저는 배심원 판결은 무죄 확신하고요. 예. 예. 판결도 무죄를 예측하는데 예. 공소권 남용으로 날릴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무죄로 할지가 사실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면 공소 기각인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를 조금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김성태 회장이 365일 동안 184번 출정을 검찰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다투고 있어야 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말이 안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은데 네,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